안녕하세요. 달려라 경기 김혜진입니다. 매주 목요일 하나손해보험 최주필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우리가 자동차 보험은 피치 못할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가입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점을 악용한 보험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자동차를 이용한 보험 범죄의 특성과 또 대비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하나손해보험의 최주필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이 자동차를 이용한 보험 범죄, 이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금액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나중에 경찰의 수사 끝에 적발이 됐거든요. 그래서 다시 환급받은 보험금이 1년 동안에 6,500억 정도 됩니다. 엄청나네요. 허위라든가 다른 과다 사고가 한 5천억 정도가 되고요. 네? 사고 내용을 조작한 것이 1,200억 원. 불필요한 입원 치료가 990억. 네. 그다음에 음주나 무면허 운전했을 때 운전자 바꿔치기가 한 900억 정도가 됩니다. 네. 근데 적발된 그 금액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 적발된 인원은 얼마냐? 1년 동안에 8만 3천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블랙박스라든가 아니면 CCTV에 대한 장착이 확대돼서 많이 감소된 것이 이 정도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만약에 이제 이렇게 검거될 경우에 처벌 기준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예전에는 그 2천만 원 예의 벌금에 처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범죄를 조장하는 것 같다. 그래서 2016년도 9월 30일 날 보험사기 특별법이 시행이 돼서 강화됐습니다. 최고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요. 네. 재범은 50% 가중처벌하는 걸로 바뀌었죠.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어느 만큼 조심을 해야 되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실 필요한 자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대표적인 이 보험 범죄의 특징들 어떤 것들이 좀 있나요? 일부러 부딪히고 나서 다쳤다고 그러고 병원에 가서 진단 띈 다음에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네. 더한 경우에는 사고 낸 운전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12대 중과실로 이렇게 엮게 되면은 자동차 보험에서는 피해자 과실이 없기 때문에 거의 100%에 달하는 보험금을 지급을 하게 되고 사고 낸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면제받기 위해서 별도로 형사 합의를 들어오고 있고 하니까 양쪽에서 보험을 받는 이런 지능 범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중대 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이때는 형사 합의금까지 받아내는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친구라든가 동종업에 있는 종사자들, 가족 등과 역할 분담해서 이렇게 일을 저지르는 경우도 많이 있고 사기 혐의 회피를 위해서 교대로 역할을 분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피해자, 가해자, 동승자 또 자동차 파손됐을 경우에는 정비 공장에 가서 견적만 내고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내가 시간 내서 자동차 수리할 테니까 미리 견적서를 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금액을 먼저 보상해 달라는 선 견적을 내서 그 미수선 수리비로 받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네. 이게 상당히 많습니다. 다양하죠. 네, 이 보험 범죄 대상 어떻게 되나요? 대상은? 대개 상대방에게 약점이 있을 때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네. 중앙선 침범하거나 신호위반, 음주운전, 안전거리 미확보 등 난폭운전하시는 분들이 그 범죄 대상이 되겠고요. 불법으로 유턴하시는 분들 보면 가서 추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횡단보도 지나갈 때에 자동차가 조금 이렇게 빨리 조급하게 서두르려고 하다 보면 걸어가다가 차에 와서 부딪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음주는 단순 음주만 했다 하더라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음주운전 교통사고 나면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네. 그리고 10년 이하의 징역이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술집 부근에 딱 대기하고 있다가 술 마신 걸로 판단되는 사람이 차를 운전하고 가면 일부러 부딪혀서 술을 마신 것을 빌미로 합의금을 유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약점을 이용하는 수법으로 이제 범죄를 저지르는군요. 자, 그럼 이 보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블랙박스는 가급적 꼭 설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사고 났을 때에 가해자, 피해자 구분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블랙박스가 장착이 된 차는 피하는 그런 그 사례도 많이 있다고 그러죠. 그 행동이 조금 의심스러우면은 경찰서나 보험회사에 통보한 다음에 도움을 요청하는 게 좋겠고 보험회사에 통보한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 처리해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보험 처리 여부는 나중에 해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사고 나는 순간 증거 보존을 하기 위해서는 촬영을 해놓는 게 좋겠고 그래서 상대 차에 탑승한 사람들이 몇 명인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내가 분명히 잘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운전면허증을 주거나 모든 것을 내가 잘못했으니까 100% 보상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확인서는 써주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험 사기의 당사자가 되지 않도록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 속의 경기도 협찬 달려라 경기 진행의 김혜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